엄마의 비밀 취미, 가족이 알게 된 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평범한 아침. 오늘도 똑같은 아침이에요.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이 떠요. 40년 넘게 이 시간에 일어나다 보니 몸이 기억하나 봐요. 천장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생각해봐요.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겠죠. 남편 아침 차려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매일이 똑같아요. 남편은 아직 자고 있어요.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리네요. 스르르릉, 푸. 예전엔 시끄럽다고 짜증났는데 이젠 그 소리가 익숙해요. 오히려 안 들리면 불안하죠. 혹시 무슨 일 생긴 건 아닌가 싶어서 확인하게 돼요. 복도를 걸을 때도 발소리를 죽여요. 남편 깨울까 봐요. 평생을 이렇게 살았어요. 내 소리를 줄이고 내 존재를 지우고 그게 좋은 아내, 좋은 엄마라고 배웠으니까요. 68년을 살았어요. 그중 45년을 이 집에서 가족을 위해 살았죠. 1980년에 시집와서 벌써 45년이네요. 세월이 참 빠르죠. 잃어버린 꿈. 어제 일처럼 생생한데 벌써 이렇게 늙어버렸어요. 손을 바라봐요. 손에 주름이 가득해요. 손등에 검버섯도 생겼고요. 예전엔 이렇게 고운 손이었는데 파마하러 갈 때면 미용사가 손이 참 곱네요 라고 했었죠. 지금은 뭐 나이 들면 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오늘 아침 메뉴는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김구이, 그리고 시금치 나물이에요.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예요. 매일 뭘 해줄까 고민하지만 결국 남편 입맛에 맞춰지더라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건 언제 생각해봤나 모르겠어요. 두부를 써는 칼질 소리. 똑, 똑, 똑. 이 소리가 내 인생의 리듬인 것 같아요. 매일 반복되는 소리. 변하지 않는 일상이에요. 젊었을 때는 꿈이 많았어요.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죠. 옷도 만들고 가방도 만들고 손으로 뭔가 창조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림도 좋아했고 바느질도 좋아했어요. 고등학교 미술 시간이 제일 좋았어요. 선생님이 그러셨죠. 박영숙 학생, 너는 손재주가 있으니까 디자인 쪽으로 진로를 생각해봐라. 미대 가면 잘할 수 있을 거야. 그 말이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 집은 가난했어요.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고 저 밑으로 동생이 넷이나 있었어요. 대학은 꿈도 못 꿨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어요. 양말 만드는 공장이었어요. 하루 종일 기계 돌아가는 소리를 들으며 일했죠. 손가락에 상처도 많이 났어요. 바늘에 찔리고 기계에 끼이고 그래도 참았어요. 그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댔으니까요. 결혼과 포기. 3년을 일했어요. 그리고 23세 중매로 지금 남편을 만났죠. 첫 만남이 기억나요. 다방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과묵한 사람이었어요.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도 없고 솔직히 설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셨어요. 성실하고 술, 담배 안 하고 직장도 안정적이라고. 그래서 결혼했어요. 사랑보다는 안정을 선택한 거죠. 결혼하고 이 집으로 왔어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죠. 그때부터 제 꿈은 완전히 접었어요. 시부모님 시중 들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낳고 키우고 그게 제 인생이 됐어요. 여보, 일어났어? 세수하고 와. 밥 다 됐어. 몇 시야? 벌써 아침이야? 6시 반이야. 신문 보면서 밥 먹어. 찌개 따끈할 때 먹어야지. 알았어. 근데 오늘 아침도 된장찌개야? 어제도 먹었잖아. 어제는 미역국이었어. 당신이 된장찌개 좋아한다고 해서요. 그래. 내가 그랬나? 뭐, 괜찮아. 먹을게. 항상 이랬어요. 남편 먼저 차려주고 제 것은 나중에요. 남편이 먹고 나가면 그때 제 밥을 먹어요. 혼자서. 식은 밥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평생이 이랬으니까요. 이제는 당연한 거예요. 불만도 없어요. 그냥 가끔 외로울 뿐이에요. 깊어지는 외로움. 남편이 출근한 후 혼자 설거지해요. 남편은 퇴직한 지 3년 됐어요. 35년을 다닌 회사에서 명예퇴직했죠. 그날 남편이 울었어요. 평생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여보,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이 그렇게 말했을 때 저도 눈물이 났어요. 남편도 힘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 몇 달은 남편이 집에만 있었어요. TV만 보고 소파에 누워있고 무기력해 보였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이 없었어요. 답답했죠. 그러다 동네 어르신들이 게이트볼을 권했어요. 처음엔 시큰둥했는데 한번 나가보더니 빠졌어요. 완전히 빠졌어요. 이제는 거의 매일 나가요. 아침 먹고 나가서 점심 먹고 오후에도 나가서 저녁 때나 들어와요. 주말에도 나가요. 대회 준비한다고. 여보, 나 오늘도 게이트볼 하러 가. 또? 어제도 갔잖아. 하루만 쉬면 안 돼. 안 돼. 다음 주에 대회 있어. 연습 안 하면 우리 팀이 져. 그래도 매일 나가는 건. 당신도 친구들 만나고 그래. 나만 내 생활 있는 거 아니잖아. 나는 만날 친구도 없어요. 그건 당신 문제지. 나는 가야 돼. 점심은 밖에서 먹을게. 저녁도 회식 있어서 늦을 거야. 또 혼자네요. 요즘 남편이랑 대화가 거의 없어요. 아침에 밥 먹어 저녁에 언제 들어와 그게 전부예요. 외로워요. 정말 외로워요. 남편은 게이트볼 친구들이 있고 매일 즐겁게 지내는데 나는 누구랑 얘기해야 하죠? 5장. 재미없는 하루. 아침 드라마가 시작했네요. 오늘도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구박받는 내용이에요. 맨날 이런 내용이죠. 시댁 갈등, 고부 갈등, 불륜, 배신.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삶도 재미없고 TV도 재미없고 뭐 하나 재미있는 게 없네요. 저 밖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나는 여기 혼자 앉아 있어요. 세상과 단절된 것 같아요. 큰아들한테 전화나 할까? 목소리라도 들으면. 뚜뚜뚜.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역시 안 받네요. 회의 중이겠죠. 바쁜 거 알아요. 딸에게도 전화해 볼까요? 뚜뚜. 여보세요? 지혜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좀 바빠요. 아, 바빠. 그럼 나중에 할게. 네, 저녁에 제가 전화 드릴게요. 끊을게요. 바쁘다고 하네요. 다들 바쁘죠. 나만 한가해요. 나만 시간이 남아요. 추억 속의 행복. 옛날 사진들을 봐요. 참 행복했었나 봐요. 웃고 있잖아요, 사진 속 나는. 이건 첫째 재석이 돌잔치 사진이에요. 86년, 벌써 40년 전이네요. 이때는 정말 바빴어요. 애 없고 빨래하고 밥하고 잠잘 시간도 없었죠. 이건 둘째 지혜 입학식 사진이에요. 초등학교 입학하던 날. 지혜가 이렇게 작았는데. 지금은 결혼해서 부산에 살고요. 이건 막내 민준이 운동회 사진이에요. 운동회 날이면 김밥 싸고 과일 깎고 새벽부터 준비했었죠. 민준이가 달리기에서 1등 했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그때는 너무 바빠서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했고 매일 뭔가 할 일이 있었고요. 적어도 외롭지는 않았어요. 아이들이 엄마 엄마 하고 불렀고 내가 필요한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은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요. 아이들은 다 컸고 각자 인생을 살고 나는 뭐하고 살아야 하죠? 긴 하루. 요즘은 하루가 너무 길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남편 밥 차려주면 8시. 청소하고 빨래하면 10시. 그럼 점심까지 2시간이나 남아요. 그 2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점심 먹고 낮잠 자고 일어나면 2시. 저녁 준비는 5시부터 하니까 또 3시간이 남아요. 그 시간에 TV 봐야 하나? 책 읽어야 하나? 산책이라도 가야 하나? 하지만 산책 가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들 일하거나 손주 돌보거나. 혼자 걷는 게 더 외로워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건가? 가끔 그런 생각 들어요.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아직 68살인데 앞으로 10년, 20년을 이렇게 살아야 하나? 뭔가 하고 싶어요. 뭐라도 좋으니까. 나를 위한 일을 하고 싶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고 싶어요. 운명의 발견.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어요. 점심 먹고 설거지하고 TV를 켰어요. 뭐 볼 게 있나 채널을 돌리는데 리모컨이 이상했어요. 건전지가 나갔나 봐요. 채널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지? 화면에 할머니 한 분이 나와서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뜨개질. 할머니가 뜨개질을 하시네요. 오늘은 70세의 뜨개질을 시작해서 지금은 작은 공방을 운영하고 계신 김순자 할머니를 모셨습니다. 70세의 시작. 진짜?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70살에 무슨 새로운 걸 시작하겠어요. 하지만 손주가 할머니도 뭔가 하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용기를 얻었죠. 손주가요. 와, 저게 다 손으로 만든 거라고. 가방도 있고 모자도 있고 인형도 있고. 진짜 예쁘다. 이렇게 만든 작품들을 어떻게 하시나요? 처음엔 손주들한테 선물했어요. 그런데 손주 친구들이 갖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들어서 팔기 시작했죠. 지금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벌어요. 100만 원? 70살에 제 힘으로 돈을 버니까 뿌듯해요. 손주들한테 용돈도 주고 남편한테 선물도 사주고요.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이 올 줄 몰랐어요. 나도 할 수 있을까? 68살인데. 그분은 70살에 시작했다고 했잖아. 나는 아직 68살이야. 30년 만에 재회. 나도 예전에 뜨개질 했었지. 언제였더라? 아, 맞다. 첫째 낳고 나서 시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지. 분명 어딘가에 있었는데. 그때 샀던 바늘들. 여기? 아니네. 여기도 아니고. 옷장 깊숙한 곳에 혹시? 있다. 이거였어. 와, 먼지가 정말 많네. 30년은 된 것 같아요. 대바늘, 코바늘, 돗바늘. 다 있네요. 털실도 조금 남아있고요. 색이 바랬지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느낌. 기억나요? 손에 익은 느낌이에요. 30년 전에 이걸로 재석이 조끼를 만들었었죠. 그때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영수가, 니는 손재주가 있구나. 계속하면 잘할 거야. 그런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어요. 둘째 낳고 셋째 낳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 잊고 살았죠.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볼까? TV에 나온 할머니처럼. 그래, 해보자. 뭐라도 해보자. 이대로 있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10장. 첫 도전. 어라. 어떻게 시작하는 거였지? 손이 기억을 못하네요. 아, 안 되네. 예전엔 술술했는데. 손이 늙었나 봐요. 그나저나 민준이가 가르쳐준 유튜브. 거기서 찾아보면 나올까? 뜨개질 초보자. 엔터. 와, 엄청 많네. 초보자도 쉽게 배우는 뜨개질. 뜨개질 기초 완벽 정리. 할머니도 할 수 있는 뜨개질. 안녕하세요. 오늘은 뜨개질 왕초보를 위한 기초 강좌를 준비했습니다. 왕초보. 딱 나네. 첫 번째, 실을 이렇게 감고. 아, 이렇게 해. 두 번째, 바늘을 요렇게 넣고. 세 번째, 실을 빼고. 이게 맞나? 안 돼, 안 돼. 풀렸어. 다시. 아, 손가락 아파. 근데 조금씩 되는 것 같은데. 됐다. 한 줄 완성. 드디어. 야호. 나 했어. 한 줄 만들었어. 비뚤비뚤하지만 그래도 내가 만들었어. 내 손으로. 새로운 시작. 30년 만이에요. 30년 만에 내가 뭔가를 만들었어요. 가족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만든 거예요. 손은 아프지만 마음은 편해요.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뜨개질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매일 2시간씩 연습했죠. 처음엔 수세미부터 시작했어요. 네모난 수세미, 둥근 수세미, 꽃 모양 수세미. 집에 수세미가 30개도 넘어요. 아줌마, 이거 제가 만든 수세미예요. 하나 써보세요. 어머, 직접 만든 거예요? 예쁘네요. 요즘 이런 거 사면 비싸던데요. 그래요? 그냥 심심해서 만든 건데요. 손재주가 좋으시네요. 기뻤어요. 누군가 내가 만든 걸 좋아해줬어요. 평생 살면서 내 작품을 칭찬받은 건 처음이었어요.
실력 향상. 수세미에 자신감이 생기니까 더 어려운 걸 만들고 싶어졌어요. 와, 가방, 모자, 인형. 이런 것도 만들 수 있구나. 이거 손녀 수진이가 좋아하겠다. 한 달이 걸렸어요. 매일 3시간씩 작업했어요. 드디어 완성. 핑크색 토끼 인형. 수진이 얼굴이 떠올라요.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아할까? 그런데 이걸 바로 줘도 될까? 엄마가 뭐 하는 거야? 이럴 것 같은데. 아직은 말하지 말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토끼 인형 다음엔 곰 인형, 모자, 가방, 목도리. 하나하나 만들 때마다 가족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1년 반 동안 만든 작품이 50개도 넘어요. 13장. 온라인 세계. 작품이 많아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했어요. 손뜨개 사랑 카페. 회원이 10만 명.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뜨개질을 해. 닉네임은 행복한 엄마로 하자. 제목, 초보지만 만들어본 토끼 인형입니다. 올려도 될까? 떨려요. 와, 초보 맞으세요? 너무 예쁜데요. 이거 살 수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잘 만드세요? 사람들이 내 작품을 좋아해줘요. 68년 살면서 처음이에요. 가족도 아닌 사람들이 내가 만든 걸 이렇게 인정해주는 게요. 판매의 시작. 카페에서 쪽지가 왔어요. 행복한 엄마님, 작품 실력이 좋으시네요. 판매하실 생각 없으세요? 판매? 돈을 받는다고. 하지만 돈을 받아도 되나? 좋아, 해보자. 제목, 손뜨개 아기 모자, 핑크색. 가격, 3만 원. 구매 문의가 왔습니다. 헉, 벌써? 구매할게요. 택배로 보내주세요. 예쁘게 포장해야지. 리본도 달고 카드도 써서요. 별 5개. 너무 예뻐요. 조카가 정말 좋아했어요. 팔렸어요. 3만 원. 작은 돈이지만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내 손으로 번 돈이에요. 이중생활. 점점 주문이 늘어났어요. 이제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벌어요. 하지만 가족한테는 여전히 비밀이에요. 여보, 나 잠깐 마트 다녀올게. 또? 요즘 매일 마트 가는 것 같은데. 미안해요. 거짓말해서요. 하지만 집에선 작업을 못해요. 밤 11시, 남편이 잠든 후. 이제 4시간이에요. 손가락이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요. 하지만 행복해요. 이 시간만큼은 내가 나로 살 수 있어요. 위기. 택배가 자꾸 와요. 박영숙 고객님, 택배 왔습니다. 여보, 뭐 시켰어? 박스가 크네. 아, 생활용품이에요. 화장지요. 위험했어요. 이러다 들키겠어요. 17장. 발각. 오늘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엄마, 나 민준이야. 오늘 집에 들를게. 서류 찾아야 해서. 30분 후에 갈게. 30분. 안 돼. 어떻게, 작품들이 여기저기요. 딩동. 벌써? 엄마, 이게 뭐예요?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전부 엄마가 만든 거예요? 응. 엄마, 이거 파시는 거예요? 응. 6개월 전부터요. 한 달에 50만 원이나 버셨어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하면 너희들이 쓸데없는 짓 한다고 할 것 같아서요. 엄마, 오늘 저녁에 가족 다 모이라고 할게요. 가족회의. 다들 왔네요. 민준아, 무슨 일이야? 여기 좀 보세요. 이게 다 뭐야? 엄마가 만드신 거야. 뭐? 3년 전부터 만들었어요. 3년?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너희들이 반대할 것 같아서요. 나이 들어서 무슨 뜨개질이냐고요. 여보, 나한테도 말 안 했잖아요. 당신도 게이트볼에만 빠져 있고요. 엄마, 충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엄마를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엄마도 하고 싶은 게 있고 꿈이 있는데요. 우리는 엄마를 그냥 엄마로만 봤죠. 엄마, 정말 미안해요. 가족의 지지. 엄마, 한 달에 50만 원 버시는 거 대단해요. 엄마, 이거 제대로 사업으로 키워봐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저 SNS 마케팅 해드릴게요. 저는 사진 찍어드릴게요. 나는 포장이랑 배송. 얘들아, 고마워요. 정말. 새로운 시작.
3개월 후. 가족들이 도와준 덕분에 많은 게 달라졌어요. 남편이 작은 상가를 빌려줬어요. 10평짜리지만 내 인생 처음 가진 내 공간이에요. 여보, 오늘 택배 15개 보냈어. 고생했어요. 커피 한잔 해요. 요즘 남편이랑 대화가 많아졌어요. 엄마, 오늘 주문 25개. 인스타그램 팔로워 2만 명이에요. 할머니, 친구들도 인형 갖고 싶대요. 할머니가 다 만들어줄게. 행복한 결말. 이제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어요. 내가 번 돈으로 하고 싶은 걸 하는 거. 이게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엄마, 백화점에서 팝업 스토어 제안 들어왔어요. 백화점? 정말? 엄마는 이제 유명한 손뜨개 작가예요. 68년을 살면서 이제야 찾았어요. 내가 진짜 행복한 일을요. 가족을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요. 할머니, 저도 배우고 싶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줄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당신만의 꿈을 찾아보세요. 인생은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